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밤이 되면서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최강 한파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영하 2.2도였던 서울의 아침 기온이 내일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영하 13도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낮 동안에도 기온이 계속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동파 사고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 이렇게 강추위가 시작될 때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게 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충남과 호남, 제주와 울릉도 독도 지방으로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 지방으로는 10에서 30cm의 폭설이 쏟아지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그 밖에 제주와 호남 서해안 지방에도 2에서 7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그 밖에 호남 지역과 충남 서해안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여서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시설물 점검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권 내에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긴 했지만 지금은 공기가 많이 깨끗해진 상황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대륙에서 확장하는 아주 차가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지방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따라서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내려진 건조 경보와 주의보도 내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충남과 호남, 제주 지방은 오후 늦게부터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많게는 10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2도, 춘천이 영하 14도, 대구도 영하 6도 선으로 오늘보다 5도에서 많게는 1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북한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강계가 영하 26도, 평양도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아주 심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오늘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한낮에도 계속 영하권에 맴돌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6도, 대구는 0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영하 20도 안팎이 예상이 됩니다. 북한 지방은 강계가 영하 16도, 평양도 낮 최고 기온이 영하 10도에 머물겠습니다. 지금 서해와 남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물결이 높게 일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주간의 날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오늘은 농촌진흥청의 김창수 지도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탄절인 어제는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밤이 되면서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강력한 세밑 한파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4시를 기해서 기상청에서는 한파특보를 발표했습니다. 이 한파특보는 잠시 뒤 11시를 기해서 발효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 강원도 산간과 동두천, 포천, 연천을 비롯한 경기 북부 지방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지겠고요. 그 밖에 서울, 경기와 강원도, 충북과 대전을 비롯한 충남 서해안 지방 그리고 일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겨울철 추위가 매년 길어지고 또 강력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파특보 발효일이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서울을 기준으로 한파특보 발효 일수는 2015년도에는 7일이었고 2016년도에는 5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이었죠. 2017년도에는 발효일이 무려 23일까지 아주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지난 12월 4일에 처음 한파특보가 내려진 데 이어서 오늘 밤만 해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한파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먼저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 북부 지방의 내일 날씨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양계 농가는 비상입니다. 바로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인데요. 지난 2003년에 처음 발생한 데 이어서 2014년부터는 정말 해마다 발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2014년도에는 상당히 피해가 컸습니다. 2014년 1월 16일부터 7월 29일까지 195일간 나타났다가 같은 해에 9월 24일부터 2015년도 6월 10일까지 260일간 다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의 혼란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특히 산란계에서는 피해가 아주 심각해서 계란값이 아주 폭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잖아요. 네, 2017년도 겨울에는 11월 17일 첫 발생한 이후에 121일 동안 경기도 등 5개 지역 그리고 15개 시군에서 피해를 입혔습니다. 방역 조치된 규모만도 닭과 오리 등 653만 9천 수, 손실액도 552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금전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농가에서의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달에도 충남 서산과 전남 영암 등의 철새액에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이 됐습니다. 철저한 방역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철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생 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이 나오면서 그 긴장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금 어떤 점에 중점을 둬서 방역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까? 네, 금년 10월부터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역 조치로 철새 도래지 예찰과 소독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금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 검사와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 강화를 위해서 우리 사육 제한 실시와 반복 발생 지역의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 휘업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AI에 더 취약하거나 더 조심해야 되는 지역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까지 발생 상황을 보면 철새가 많이 오는 철새도래지 인근과 그 가금을 밀집 사육하는 지역에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중점 방역관리 지구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AI 발생 대비에 대해서 양계 농가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금년에 12월 현재 약 132만 마리의 철새가 서식 중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2월과 1월은 과거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로 가장 위험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야생조수류가 농가로 침입하지 않도록 그물망을 설치하고 생석회를 농가 진로와 축사 외부에 도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나 폐사가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저하되는 등 임상 증상이 보이면 즉시 1588-9060, 1588-4060으로 전화하여 신속한 방역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오늘 밤 한파 경보가 발효되는 포천시는요, 전국 최대 닭 생산지 중에 한 곳입니다. 지난 1월 3일에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가 발생해서 40일 동안이나 가금류 이동 제한에 묶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2017년도 12월과 2018년도 12월의 포천의 기온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의 평균 기온은 작년 12월 영하 3.8도였고 어제까지의 올 12월 평균 기온은 영하 1.7도입니다. 최저 기온 역시 작년 12월에 비해서 조금 높은 영하 7.4도를 기록했고요. 최고 기온 또한 4.4도로 작년보다는 높았습니다. 확실히 지난 겨울 날씨가 추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작년 12월과 올 12월에 포천시 한파특보 발효 일수를 비교해봤습니다. 작년에는 포천시에 한파특보가 총 15일 동안 발효됐습니다. 올해는 어제인 25일까지 총 12일 동안 발효가 됐는데요. 이번 한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포천시의 올 12월 한파특보 발효 일수는 작년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포천시에서 이렇게 겨울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지난 겨울뿐만이 아니라 그 전 겨울에도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포천시는 약 1천만 수의 가금류를 사육하는 전국 최대 양계 산지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6년과 17년 사이에 발생한 AI로 당시 시 전역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의 3분의 2 규모에 해당되는 260만 수를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이어서 2017년과 18년 겨울에도 가금류를 집중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영중면의 한 농가에서 AI가 발생해서 50만 수에 가까운 가금류 피해를 봤습니다. 네, 사육 규모가 큰 만큼 피해도 아주 컸었는데요. 이번 겨울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지난 10월이었죠. 포천시에서 포획한 야생 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이 됐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포천시청을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분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식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를 대상으로 어떤 예방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시는 정부 AI 2단계가 심각 단계에 지나여 다각적인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금류가 밀집하고 있는 창술 영북면, 주 진로인 영북면 영동리, 금주리 등 거점 소득 시소소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5만 수 이상 방역 취약 사랑개 농장 19개소에 통제 소소를 설치하여 농가 수립 차량에 대한 소득 필증 확인, GPS 장착 여부 확인, 주 2회 이상 실용량 반출 규정 준수 여부, 분뇨 반출 금지 등 방역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장기 농장 57개소에 대한 현장 공무원을 지정하여 인상 예찰 및 방역 체계를 점검하는 등 현재적 방역 체계를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월 철새에서 저위험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온 만큼 철새에 대한 예찰 활동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시는 거울 철새 도래지는 포천선 4개소가 있습니다. 야생조류로 인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하여 포천선 주변 10개소에 출입금지 선수막을 걸고 관내 야생조류 서식지 신인로 출입금지 홍구판 200개를 설치하고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방제차장 4대를 동원하여 사장기 밀집지역 주변과 철새 도래지인 집단둥지 주변 및 주요 하천변을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2년 연속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를 입었던 포천시는요, 지금 농가에서 아주 철저한 방역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요, 지난 2017년과 2018년도 사이에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었다는 사실인데요. 야생 조류의 검사를 강화시키고 또 주요 방역 관리 지역에 거점 소독소를 설치했고 또 위험 지역의 오리 사육 제한 등 집중적인 예방 조치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421건에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난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사이에는 단 22건으로 그쳤습니다. 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지 한번 짚어주세요. 네, AI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농장을 정기적으로 소독 관리하는 것입니다. 일단 농장 내 외부를 매일 소독을 하셔야 되고요.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축사별로 전용 장화를 비치하여서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축사와 사료 창구 등은 야생 조류나 야생 동물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외부인과 외부 차량이 농장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농장주의 개인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양계 농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요즘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철새 도래질로 현장 학습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설 명절이 되게 되면 고향을 찾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방문하실 가족이 축산 농가라면 철새 노래지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철새 도래지를 방문하셨다고 하면 조류의 배설물들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하신 이후에는 차량을 소독하시고 발판 소독조를 지나가실 때 꼼꼼히 소독하시면서 이동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예방을 철저하게 하셔서 이번 겨울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강원도 지방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진도에서는요, 요즘 특별한 별미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봄동입니다. 이 봄동은요, 남쪽 지방에서 나는 겨울 배추잖아요. 네, 맞습니다. 봄동은 겨울철 노지의 파종에서 봄에 수확하는 겨울 배추를 일컫는 말입니다. 결구형인 김장 배추와는 달리 잎이 땅에 딱 달라붙는다고 해서 납작 배추 또는 딸각 배추, 떡 배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남부와 해안 지역에서 9월에 파종했다고 하면 11월부터 수확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지금부터 수확되는 봄동의 맛이 더욱 아삭하고 단맛이 강합니다. 네, 진도에서 이렇게 봄동이 잘 생산될 수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형과 또 날씨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쪽 지도에서 보시면 진도는 전라남도 서남부에 있는 가장 큰 섬입니다. 동쪽으로는 해남군과 그리고 서쪽으로는 신안군의 섬들과 인접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인 1, 2월 달에도 평균 기온이 영상을 유지하고 또 바다에서 불어주는 해풍이 냉기류의 정체를 막아주어서 냉해와 서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풍은 또한 봄동의 아삭한 맛을 더욱 높여주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진도의 겨울 날씨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우리나라 1월 중 평균 최저 기온 분포도입니다. 진도군은 일 최저 기온이 영하 1도 등온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하루의 평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온화한 날씨를 보입니다. 겨울철 풍속을 살펴보면요. 작년 12월 평균 풍속은 초속 2.5m였고 올 1월과 2월도 평균 초속 3m 정도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진도는 봄동이 잘 나타나는 이유가 이렇게 온화한 날씨 덕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기에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토양 건조라고 하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봄동인 겨울 배추는 토양이 건조하게 되면 석회 결핍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 생산지인 전남 지역의 최근 2개월간 누적 강수량을 보시면 평년의 97%이기 때문에 건조한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가라면 수분 관리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진도의 지난 한 달 동안의 날씨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진도의 평균 기온은 올해는 4도였습니다. 작년은 2도 정도로 작년보다는 2도 정도 높은 기온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2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닷새 동안은 작년에 비해서 2도에서 9도 정도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진도의 지난 한 달간의 강수량은 11.5mm로 작년 같은 기간 26mm의 비가 내린 것에 비해서 83.3% 수준에 그쳤습니다. 네, 앞서서 봄동은 토양이 건조하게 되면 석회 결핍증이 생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진도의 강수량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80%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올해는 확실히 작년보다는 비가 덜 내린 것 같은데요. 농가에서는 더욱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도사님, 석회 결핍증이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석회 결핍증은 배추의 안이 썩어서 공동화 현상을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증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늦게 발생하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요. 배추의 경우 안쪽 잎과 생장점 부근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 결핍 초기에는 세잎의 가장자리가 갈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검은 점들이 잎 끝에 많이 보이게 됩니다.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 방법은 토양을 건조하지 않도록 관수하는 방법입니다.
철저하게 관수하고 배수하는 것만으로도 석회 결핍증을 막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위가 시작되면 아삭아삭한 식감에 봄동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겨울 동안에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전라남도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지역별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창수 지도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재 중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부터는 강력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